자, 교재 16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앞에는 회계 프로그램 전반적인 거에 대한 다루는 거 배우셨던 것이고요. 이제는 회계 담당자로서 여러분이 증빙 서류를 보고 회계상의 거래라고 판단이 식별이 되면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하셔야지 돼요. 지금 나가는 파트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전표 입력 장부라고 되어 있는 이 파트고요. 그 중에서 여기 일반 전표 입력에 대한 거 배우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취업하시더라도 회계 담당자로서 일하는 대부분이 지금 여기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 일반 전표 입력과 밑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이 두 가지 자료 입력하는 게 여러분 업무의 90%일 거예요. 그럼 아침에 출근하면 이거 열어놓고 그거 작업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겹게 많이 보게 되겠죠. 근데 조금 전에 커피 타러 밑에 내려갔는데 되게 반가운 소식이 또 하나 들렸네요. 여러분 바로 전기수 제가 수업 다 끝내지 못했던 말이 있었죠. 거기 계셨던 분이 저기 아까 세무사 사무실에 바로 취업했다고 알려주시는데 괜히 기분 저도 좋아요. 취업하셨대요. 바로 끝난 지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바로 취업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도 저하고 수업할 때 수업했던 것 들은 게 있겠죠. 저는 바로바로 찍어서 얘기한다니까요. 누구누구는 금방 될 거다. 금방 보면 돼요. 왜? 그렇게 준비하고 연습했으니까. 거기 하여튼 그 중에 하나 제가 지금 떠오르는 게 얘기를 참 웃으면서 잘해요. 실력도 있는데 얘기도 잘해. 이거 말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식도 근데 그게 처음에 봤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되게 샤이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없어. 제가 이거 수업 따라갈 수 있어요? 회계 처음인데요? 막 이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 달 지났죠? 그래서 지금 여기 회계 실무를 배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하고 나서 자신감이 자꾸만 생기시는 분이 있고 그분도 이거 하고 나서 마음이 지금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시게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입력하면서 내가 직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게 어떤 종류의 일이구나 한번 그걸 경험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번 주 다음 주가 아마 주로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16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회계상의 거래 인식하기. 그러면 첫 번째 회계상 거래 일상적인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적인 거래의 차이가 뭐뭐 있었다 그랬냐면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리면서 여기 회계상에 거래 아닌 것 용어 여기 써드렸었죠. 자, 여기 화면 보세요. 주문 두 번째 거는요 계약 채용 그다음에 담보 그다음에 결정 또 하나 더 추가하면 약속 이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 용어 아니라 그랬었죠. 기록할 필요 없다 그랬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의 거래 차이 나는 거. 근데 거기 일상적으로는 거래라고 안 그러는데 이 회사에 재산의 변동이 생기면 걔는 회계상으로는 거래라 그랬었죠. 거기 보시면 도난을 당했다든지 파손이 됐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그다음에 상품의 가격이 하락했다든지 우리 이거 앞에서 계정들 배우시면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다 그거 회계 처리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다음에 2번에 보시게 되면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이중성. 결합관계는 거래 판료서 먼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거래 판료서를 기억 못하면 당연히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전표 작성이 하기 위해서 일반 전표 입력하는 항목이 나와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출금 전표, 그 다음에 입금 전표, 대치 전표 요거 용어가 있는데 요건 화면에다가 제가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 회계 프로그램 안에는 여기를 우리 뭐라고 이런 걸 부르냐면 전표 회계라고 부릅니다. 전표 회계의 뜻은 지금 한 사람이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일거리가 거래 빈도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규모가 작을 때는 우리 분계장에다가 담당자 혼자서 거래가 일어나면 이렇게 다 기록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얘가 규모가 점점점 커지면서 혼자서 그 기록하려고 했더니 죽겠죠. 그러니까 장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를 나눠서 여러 사람이 맡아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날 벌어진 담당자별로 그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해 놔야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를 찢어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장부는 놔두고 프린트해서 장부를 갖다가 5가지 종류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 담당자들이 여럿인데 자기가 맡은 그 파트에 그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한 장 한 장에다 다 기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날 마감이 되면 다 모아갖고서는 장부 담당한 사람한테 줬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람은 그 전표만 보고 기록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장부를 담당하는 사람은 고참이 와야 돼. 잘 아는 사람. 그래야지 담당자들이 뭐 잘못된 거 있으면 분계장에다가 적을 때 뭐가 체크를 해주겠죠. 그래서 그 전표를 갖다가 여러 사람이 분담을 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5가지 종류로 나눴었는데 처음에는 입금전표, 두 번째는 출금전표, 세 번째로는 대체전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매출전표, 5번째는 매입전표. 이렇게 5가지로 나누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다 보니까 매출전표와 매입전표는 창고에서 우리 상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걸 처리하다 보니까 이 2가지는 여기서 제외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5가지가 다 쓰일 때에는 우리는 얘를 5전표제라고 불렀었어요. 5가지 전표가 있다 그래서요. 5가지 전표를 우리는 5전표제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 중에서 지금 2개가 날라갔죠. 2개는 우리 회계상에서 잘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2가지를 뺀 나머지 3가지만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3전표제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얘를 이 3전표제가 바로 우리 회계 프로그램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3전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입금전표는 빨간색이에요. 자, 입금전표는 그 전표를 갖다가 나누어서 사용하는데 제가 처음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갔더니 이 전표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크기는 한 요만해요. A4용지 한 3분의 1 정도 크기. 거기에다가 기록하는 건데 우선 입금전표. 그 전표 프린트 색깔이요. 선 프린트 되는 게 빨간색이야. 그래서 빨간색은 입금전표를 뜻합니다. 입금전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금전표는 파란색이에요. 출금전표는 파란색. 그 다음에 대체전표. 대체전표는 검정색이에요. 그래서 색깔만 구분해서 전표를 보게 되면 얘가 입금전표다, 출금전표다, 대체전표다 금방 구분이 되는데 자, 일단 입금전표는요 지금 차변에 현금이 무조건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입금전표는 현금이 들어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차변에 현금 얼마 기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상대편 계정 우리가 외상매출금을 10만원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러면 우리가 분기할 때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차변에 현금 1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받은 거니까 외상매출금은 감소해야 되죠. 10만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입금전표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기 입금전표 차변에 있는 거 얘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요. 왜? 전표의 뜻 자체가 차변에 현금 들어왔다는 뜻이니까. 그럼 그 나머지 계정 뭐만 사용해요? 외상매출금 10만원만 써주게 되면 빨간 전표에는 계정이 여기 외상매출금 요 하나밖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입금전표. 그러면 반대로 출금전표는요. 출금전표는 지금 현금이 나갔다는 뜻이니까 대변에 현금 무조건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변 계정 과목만 적어줬던 얘기예요. 이런 것 말이죠. 대변에 현금 얼마? 10만원 이렇게 나갔고요. 20만원 왜 돈 나갔나? 왜 나갔냐면 보통예금 통장에다가 입금했대요.
그럼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이렇게 하고서 10만원 이렇게 적어주는데 출금전표인 파란색을 사용하니 얘 대변에다가 현금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 상대편 계정인 그냥 보통 예금 10만원 그러면 아 보통 예금 10만원 현금으로 나갔구나. 전표만 갖고도 구분이 되더란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이 대체 전표는 현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거예요. 어떤 거 같으냐고요? 이런 거. 자, 상품 10만원 외상으로 매출했다. 현금이 들어왔어요? 나갔어요? 현금과는 전혀 상관없죠. 이런 걸 대체 전표라고 그래요. 그럼 차변에 외상 매출금 10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요. 대변에다가는 상품 매출 10만원 이렇게 하면 이 계정에는 지금 현금이라는 계정이 등장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이걸 우린 대체 전표라고 그래요. 자, 근데 상품을 매출했는데 다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지금 일부는 현금으로 들어왔대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현금으로 지금 7만원 이렇게 받았고요. 나머지 외상 매출금이 3만원 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 현금이 생겼죠. 그런데 일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를 사용하면 안 돼요. 얘는 대체전표 사용해야 돼요. 아시겠죠?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는 전체 거래 금액 자체가 다 현금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현금이 일부밖에 안 되는 거일 때에는 우리는 대체전표로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자, 우리 회사에서요,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현금이 나가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나가는 경우가, 여러분 주머니 생각하면 되잖아요. 돈 들어올 때가 많아요? 돈 나갈 때가 많아요?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구분할 때요, 출금이 훨씬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얘 코드 번호로 부여할 때 출금이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입금은요, 입금이 2번이에요. 입금은 구분 코드 번호가 2번. 그 다음에 대체전표요. 대체전표는 차변을 기록할 때 대변을 기록할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변을 기록할 때는 3번. 지금 구분 코드 번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대변을 기록할 때는 코드 번호 4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따가 이건 전표 입력할 때 바로 볼 거니까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자, 1번 전표 구분할 때요. 전표 구분할 때 1번은 출금 전표, 2번은 입금 전표, 3번은 차변, 4번은 대변.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됐죠? 우선 한 번만 들어두기만 하면 돼요. 이따가 할 거니까. 자, 그래서 16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출금전표 작성하기, 입금전표 작성하기, 대체전표 작성하기, 거기 ICAN이라는 데 보시게 되면 3전표제에 대한 설명, 거기 제가 한번 쭉 다 해드렸고요. 거기 밑에 교재 맨 밑에 보시게 되면 5번하고 6번이 5번도 차변이고 6번도 대변이에요. 똑같은데 이 5번, 6번은 우리 기말, 즉 12월 31일 날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의 약자거든요. 근데 문제에서나 별도로 예의가 있지 않는 한 절대 손대지 않습니다. 5번, 6번은 손대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전표 입력할 때 신규 거래처 등록하라는데, 우리 아까 거래처 등록하는 거 배웠죠? 그런데 그렇게 거래처 등록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전표를 입력하다가 얘 거래처가 신규 없는 거래처야. 그러면 등록 바로 하면 편리하겠죠. 그래서 바로 등록하는 기능도 있어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거기서 거래처 입력하는 방법도 있고요. 막 업무를 진행하다가 전표를 입력하고 있는데 신규 거래처를 등록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서 등록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등록하는 거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기억하셔야 될 거, 앞으로는 여기 회계 처리할 때는 얘는 지금 채권에는 두 종류 있습니다. 매출 채권하고 기타 채권. 매출 채권에는 뭐뭐 있었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 기타 채권에는요, 선급금, 미수금이 있었죠. 그 다음에 기타 채무,
자,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업. 그다음에 그 기타 채무는 선수금하고 미지급금. 즉 채권과 채무 계정에는 반드시 거래처 써주셔야 돼요. 거래처. 아까 우리 거래처도 등록했죠. 거래처 등록하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즉 회사에서 거래처 등록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돈을 줄 것인지 누구한테 돈을 받을 것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써주셔야지 되고, 그거 빼먹으면 회사에서도 상급자한테 칭찬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빼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하나 중요한 건 마지막 금융거래처, 은행 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보통 회사에 은행 계좌가 하나밖에 없겠습니까? 은행마다 다 있겠습니까? 그건 돈 들어왔는데 보통예금 써놓으면 보통 이 돈이 어느 통장에 들어왔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보통예금 계정, 당좌예금 계정, 그다음에 정기예금, 정기적금 나오는 이런 계정들에다가 어느 금융기관인지 거래처 반드시 입력합니다. 아시겠죠? 입력 안 하면 키와튼 화장실에 갔다 오게 되니까, 그러기 싫으면 지금부터 잘하고, 자격시험에서는 화장실 안 보내죠. 그러니까 점수가 까여요. 그러니까 거래처 입력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도 연습해 보시면 아시게 될 거고, 제가 한동안은 이 거래처 입력하는 것 때문에 자꾸 주의를 주면서 입력하시라고 얘기해 드릴 거예요. 거기 설명이 거기 168페이지에 박스에 2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행 내용 갖고 연습을 하기 시작하죠. 수행 내용이요. 1번 출금전표 작성하기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은 영수증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책상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보고 회계상의 거래라면 여러분이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의 일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우고요. 얘는 지금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일반 전표 클릭해서 열어보세요. 일반 전표를 열어보시게 되면 커서가 깜빡거리는데, 얘 지금 월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여기 증빙서류가 1월 11일로 되어 있어요. 클릭해서 그러면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얘 지금 1월 달이죠. 1월 클릭하시고요. 자, 요거 하나 더 보세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날짜 1월 11일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그럼 여기 입력되는 모든 자료는 다 11일 것만 입력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제가 여기 스페이스바를 지워서 엔터 치고 그냥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책상 위에 놓여있는 증빙서류 날짜 있죠? 날짜별로 그냥 여기 쭉 입력만 하시면 돼요. 내가 11일 날짜 거 입력하고 싶다, 11일. 5일 날짜 거 입력하고 싶다, 5일. 여러분 책상 위에 만약에 영수증들이 놓여있다면 그 영수증은 같은 날짜 거만 놓여있겠습니까? 섞여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다 섞여있겠죠. 그리고 걔가 날짜별로 돼 있겠어요? 또 날짜 접쳐도 섞여있겠어요? 섞여있겠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날짜를 정해놓고 입력하는 것보다는 저렇게 빈칸으로 내버려 두고 영수증 보면서 해당 날짜 것만 입력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하겠죠. 우리 연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시겠나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날짜를 갖다가 확정해 놓고 입력할 때가 편할 때가 있어요. 언제냐? 매달 말일날 그 전표 입력해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31일 입력해 놓고 계속 입력하면 다 31일 거니까 입력하기가 편하겠죠. 시험 문제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기 교재에서 또는 시험 문제에서 거래가 일어난 날짜, 이거 날짜가 틀리면 분계가 맞았어도 걔는 틀린 거예요. 날짜 자체가 틀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날짜 신경 써서 잘 보셔야 돼요. 자, 저도 여기 날짜를 갖다가 비워놓고 교재에 나와 있는 거 하나씩 입력을 할 테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근데 여기 현금 잔액이라고 되죠. 여기 위에 요 클릭하면은 날짜가 이렇게 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날짜가 기간별로 입력할 수 있게끔. 그러면 날짜하고 등등 이거 누르게 되면 골치 아파요. 왜? 날짜를 기간별로 입력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회사에서는 1월이면 1월, 2월이면 2월 이렇게 입력하지 1월부터 2월까지 주고 막 날짜 월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한 달이 끝나면 마감이 되면 1월달 거 입력 못해요. 왜? 그 상사가 다 클릭해서 마감을 걸어놔요. 거기 더 이상 입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 누르지 마시라고요. 여기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날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 하지 마시라고요. 하여튼 뭐야. 자, 여기 날짜는 지금 168페이지에 11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번호라고 되어 있죠. 번호는 지금 그 날짜에 전표, 즉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된 건수를 갖다가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자동 부여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도 말고 손도 대지 마세요. 자, 여기 번호는 어떤 번호라고요? 그 날짜에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한 그 횟수, 전표 번호예요. 전표 번호 손대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자, 구분 보세요. 구분을 보시게 되면 커서가 여기 가 있으면은 요 밑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기 메시지에 보시게 되면 1번은 출금이에요. 2번은 입금이에요. 3번은 여기 차변이에요. 4번은 대변. 순서 쭉 나와 있죠. 여러분이 입력하시고자 하는 거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두 번을 보면 금방 암기가 되실 테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은 저기 교재 한번 자료 읽어볼게요. 영수증부터 먼저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아직 그래도 영수증 보는 것보다는 옆에 있는 설명을 먼저 읽어보고서 얘가 뭘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좀 더 빨라요. 자, 회계팀에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왜냐면 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800번대 판관비라는 걸 갖다가 구분하기 위해서예요. 회계팀은 본사에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FAT 1급에서는 당연히 판관비밖에 안 나오지만 TAT 2급에서는 우리 적어도 나온다 그랬죠. 제조 500번대 비용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800번 구분하기 위해서 쓴다. 회계 결산 업무 시 야근식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회계팀에서 야근식대 돈 썼다면 계정 뭐라고 써야 되지? 직원이 야근식대를 썼다면 복리후생비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얘는 현금으로 돈 다 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출금전표로 쓰면 되겠죠? 출금전표로 코드번호 1번 이렇게 해주시면 출금으로 딱 표시되시죠? 그죠? 그런 다음에 코드 보세요. 코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뭐라 그랬어요?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조회해서 띵 치면은 여기 500번, 600번, 700번, 800번 있죠? 여러분이 회계 1급에서는 여러분 800번만 씁니다. 자, 다른 거 쓰지 마세요. 다른 거 선택하시면 안 돼요. FAT 1급에서는 비용은 판관비인 800번대만 선택합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참고로 아까 제가 채권 계정,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채권이나 기타 채권,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는 입력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매입 채무 계정도 입력하라 그랬죠. 그런데 수익과 비용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또 팁 하나 드려야겠네. 여러분이 이렇게 연습하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 아니 이 계정에다가 거래처를 입력해야 돼? 말아야 돼? 헷갈릴 때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자격시험에서는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데 입력 안 하면 감점이에요. 근데 입력 안 해야 되는데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아두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지난번에 어떤 분은 그냥 무조건 다 입력해. 그것도 방법이니까. 자, 기본적으로 비용과 수익 계정에는 거래처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요라고 되어 있죠. 적요란도 제가 별도로 얘기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답안지에 뭐 이것저것 나와 있는 거 있는데 답안지 그거는 이 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회사 가서 할 때 하시고 지금은 자격시험 볼 때는 적요란도 하나도 손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 치게 되면은 지금 출금의 해놨기 때문에 차변에 계속 커서가 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다가 금액 얼마 발생했대요? 3만원 발생했다고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첫 번째 거 거래 여기 입력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밑에 분기된 거를 본데 혹시 여러분 여기 밑에 화살표 돼 있나요? 클릭해서 올리세요. 클릭하시게 되면 위에 우리가 자료 입력한 거에 대해서 전표에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현금 자동으로 가 있죠.
화면 여기 밑에 이렇게 전표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화면에다가는 자료를 보고 회계 처리한 걸 입력하시는 화면이 얘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이렇게 정리가 돼서 여러분이 전표를 출력하게 되면은 밑에 처리되어 있는 이 항목이 전표로 쭉 출력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회계 처리한 이 영수증 있죠? 영수증을 뒤에다가 풀로 잘 붙여놓고 여러분 사인해서 선급자한테 결제 올리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지금 내용도 똑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관리부에 업무용 승용차, 이거 아까 우리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던 차죠. 업무용 승용차에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영수증이래요. 그러면 금액 얼마 나갔죠? 28,000원 나갔죠. 자, 그럼 얘는 현금은 나간 거잖아요. 그죠? 자, 날짜 보세요. 날짜 며칠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1월 12일로 날짜 다시 입력해 줘야 되겠죠? 12일 입력해 주시고요. 얘 지금 돈 현금으로 나갔다면서요. 그럼 얘는 출금 전표, 입금 전표 어떤 거? 출금 쓰는 거 아시겠죠? 1번 이렇게 쓰시고요. 차에다가 기름 넣은 거 계정 뭐라고 비용 계정 뭐라고 써야 될까요? 차량 유지비 쓰셔야 되겠죠? 자, 차량 유지비 조회하셔서 몇 번? 800번대 입력을 하시고 금액은 28,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요, 아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을 때 차에 그런 비용이 발생하면 어떤 차에 어떤 항목이 발생했는지 관리하기 위해서 그게 등록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까 보험료하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차에 그걸 해야 되는지 저기 나타나게끔 연결시켜 놓은 거라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차량 유지비 여기다 갖다 놓고서는 F3 눌러보세요. F3 F3이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밑에 업무용 승용차 관리라고 되어 있고 뜨죠. 자, 근데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업무용 승용차의 코드 번호 입력하래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외우고 있어요? 차가 한두 대가 아닐 텐데. F2 또 눌러보세요. F2 키는 항상 조회 기능이에요. F2를 누르게 되면 우리가 아까 업무용 승용차 등록했던 항목이 딱 뜨죠. 되셨나요? 예. 그럼 여기 확인 누르세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업무용 승용차 등록해놨던 자료가 코드 번호라든지 차량 번호, 차종 다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럼 이 차에 지금 비용 어떤 거 지출했어요? 거기 구분해 보시면 유류비라고 나와 있죠. 이렇게 화살표 눌러보세요. 화살표 눌러보시면 이 차와 관련된 계정 과목들이 항목들이 여러 개 쭉 나와 있죠. 그거 발생할 때마다 이렇게 차량 유지비나 보험료일 때 이렇게 그걸 등록을 해주시면 그 차에 대한 발생한 비용들 관리할 수 있는 항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유류비니까 유류비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시험 문제 우리 교육 목적에서는 그 뒤에 해당되는 거 더 이상 안 나와요. 아무것도. 그런데 회사에서는 그 차가 영업부 소속인지 관리부 소속인지 인사부 소속인지 비서실 소속인지 구분이 다 돼 있겠죠. 다 등록해 놓고 사용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아까 업무용 승용차 관리하는 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시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차량 유지비가 나오면 F3이라는 거 누르면 이게 나온다는 것도 우선 알아두시고, 거기 문제 한번 보세요. 거기 수행 문제에서 1번은 전표 분기하라 그랬죠. 두 번째로는 분기한 거 전표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라 그랬죠. 세 번째는요, 업무용 수용차 관리해달라고 친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 관리하는 항목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F3 누르면 얘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는 거 쭉 하고 난 다음에 저기 수행 결과 보고서 꼭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 문제 볼게요. 이번에 입금 전표 색깔이 빨간색이죠. 자, 날짜는 우선 며칠인가? 날짜 며칠이에요? 1월 13일이죠. 13일 해주시고요.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고 입금표 발행했다. 지금 현금 받았다는 얘기죠? 현금 얼마 받았어요? 220만원 받았다고 얘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입금 전표예요? 출금 전표예요? 돈 들어왔다 그러니까 구분은 입금 전표 하면 되겠구나.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럼 차변에 현금 220만원은 결정돼 있는 거죠. 돈 왜 받았어요? 외상매출금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외상매출금 계정 조회하시고, 외상매출금은 채권 계정이에요. 이 돈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거래처. 거래처 써주셔야 되죠. 거래처 코디나라. 자, 그 다음에 화면 보세요. 여러분이 여기 그냥 엔터 치고 넘어가면 여기 왼쪽에 지금 적요란에 지금 그대로 카피되고 있죠. 회계 프로그램에서 이 엔터의 기능은 문자를 카피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 해당되는 거 지금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 클릭하셔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지워져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지우고 넘어가면 되는데,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건 위에 이렇게 적요란에 있는 거 글자가 카피되니까 그 밑에 지나갈 때는 화살표로 지나가든지 마우스로 클릭하고 지나가는 게 빠르겠죠. 자, 금액은 얼마라고 그러냐면 220만원. 자, 이렇게 입력하면 됐어요. 그리고 밑에 똑같이 회계 처리된 거 보니까 차변에 현금 220만원 되어 있고요. 대변에 외상매출금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170페이지 170페이지에 넘어가셔서요. 이번엔 대체전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해보자고요. 우선 날짜는 보니까 1월 14일이죠. 14일 입력하시고요. 매출거래처 직원과 식사하고 대금은 CT카드로 결제했대요. 그럼 얘 분개할 줄 아셔야 되겠죠. 거래처 직원하고 식사한 거 접대비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현금이 등장하고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여지껏 손으로 쓰면서 연습했던 차변, 대변 따로따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는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한 칸에 두 가지 계정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차변 먼저 입력하고 다음 줄에다가 대변 입력하시고, 그럼 차변이기 때문에 차변에다가는 지금 조금 전에 접대비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접대비 조회하셔서요. 800번대 접대비 813번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의 금액은 얼마냐면 88,000원 나와있죠. 88,000원.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날짜는 한 번만 입력합니다. 날짜 또 14일 입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엔터 치면 그 날짜 바로 카피돼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이죠. 얘는 그죠? 카드로 결제했으면 미지급금이잖아요. 돈 아직 지급한 거 아니니까. 자, 미지급금 하시고요. 주의해야 될 거, 카드로 결제했을 때는 받았거나 주었거나 무조건 결제 거래처는 카드사여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식당 이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주었을 때 계정은 반드시 계정의 거래처는 반드시 카드사이어야 된다. 거기 카드 어디 거 썼다 그랬어요? CT카드라고 되어 있죠? CT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8,000원 이렇게 해주시면 대체 분계도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4번 이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내일 본격적으로 일반 전표 입력하기 위해 연습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회계 프로그램에서 회계상의 거래를 입력하는 방법, 즉 출금 전표, 입금 전표, 대체 전표 입력하는 방법 지금 배우셨죠? 그죠? 자, 그 내용들을 지금 171페이지까지 우리 회계 오늘 프로그램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특히나 이 부분은 지금 당장 한 3, 4분이면 읽어보실 수 있을 테니까 165페이지부터 171페이지까지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